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러닝 드림 파트 3 챕터 4 함께 읽을 시간이에요. 페이지 넘버 135부터 138 네, 135페이지에서부터 138페이지까지 함께 읽을 건데요. 먼저 살펴볼 것들 정리했어요. 함께 볼까요? 네, 단어 첫 문장부터 제시카가 I bury myself in my homework라는 문장이 나와요. bury는 발음만 봐서는 매우 이라는 뜻의 bury, 스트로베리, 딸기의 베리 하고 비슷한데요. 여기에서 bury는 B-U-R-Y, 동사로 파묻다, 내장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I bury myself, 내 자신을 파묻었죠. 어디에다가요? In my homework. 그 말은 정말 숙제에 집중했다. 진짜 하루 종일 숙제에 파묻혀서 막 밀린 숙제를 해봤던 경험 누구나 있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make a dent라는 표현도 나와요. 두 번째 문장에서 I still don't feel like I've made a dent 라고 말하죠. 숙제를 정말 하루 종일 파묻혀서 숙제에 파묻혀서 열심히 했는데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는 여전히 I don't feel like I've made a dent. 일이 제대로 진행되는 건지 숙제를 제대로 한 건지 확신할 수 없었던 거죠. dent라는 거는 어떤 구멍을 뜻해요. 그래서 움푹 들어가게 하다. 이번 뜻으로는 뭔가 가슴에 콕 박히는 그런 충격, 감동을 받다라는 뜻도 있고요. 일을 진행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장 속에서는 3번 일을 진행시키다 의미로 파악하는 게 더 맞겠죠? 네, 지난 시간에 간접 의문문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도 간접 의문문이 나왔네요. 간접 의문문은 직접 의문문과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 가니?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볼 때는 의문사 다음에 주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동사가 나오죠. Where are you?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번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하고 바로 동사가 나왔는데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What worries me most is math. 나를 가장 걱정하게 하는 것은 수학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의문사와 주어가 합체된 경우예요. 의문사가 곧 주어 역할을 하게 된 거거든요. What 뭔가가 의문사이면서 주어죠. worries 나를 걱정시키게 하는 주어죠. 그래서 What worries me most is math. 이런 표현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간접 의문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접 의문문은 문장 속에서 주요 성분을 담당해요. 명사 역할이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죠. 여기에서는 주어 역할을 했네요. 그리고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be busy with를 쓸 수도 있고 be busy ing, be busy with를 쓰면은 뭐뭐 때문에 바쁘다 명사 전치사니까 이렇게 쓰고요. be busy 다음에 ing 동명사 나올 수 있어요. 뭐뭐 하느라 바쁘다, 뭐뭐 때문에 바쁘다 둘 다 의미는 같아요. 다만 표현이 뒤에 나오는 with를 쓸지 안 쓰고 ing만 쓸지 이런 차이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문을 만드는 부사, 챕터 4 이전에 챕터 3에서도 나왔는데요. 이번 챕터 4에서도 나왔네요. 정말 중요하죠? 함께 또 따라 해볼까요? hardly, seldom, scarcely, rarely, barely. 한 번 더. hardly, seldom, scarcely, rarely, barely. One more. hardly, seldom, scarcely, rarely, barely. 네, 이렇게 5개 부정부사 외워두면 좋은데요. 이 부사 표현이 들어있으면 그 문장은 그냥 부정문이라고 생각하고 부정문으로 해석을 하면 좋아요. 그래야 정확한 의미 파악이 되거든요. Mom barely gets me to school on time 이라고 말하는 문장이 나오죠. Mom, 엄마가 gets me, 나를 to school, 학교에 on time, 제 시간에 데려다 주는 건데 barely라는 표현이 있어서 엄마가 학교에 나를 정확한 시간에 데려다 주지 못한다라는 부정문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I barely have to decipher at all. 네, 이 문장도 이제 챕터 4의 마지막 부분쯤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I barely have to decipher at all. 나는 have to decipher는 원래
암호를 해독하다라는 이해하다를 좀 더 강조한 거죠. 해독할 수가 없어 라는 부정문으로 해석하면 돼요. 비교급 강조 표현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더 비교급이 함께 나오는 부분 살펴볼게요. 페이지 136, 136페이지 위쪽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제시카가 이제 점심을 먹으러 혼자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점심 먹으러 혼자 가는 상황을 이제 표현한 거예요. The closer I get to it, the more I do not want to go there. The closer, 가까워지면 더 가까워질수록 the more, 더 뭐뭐 했나요? I do not want to go there. 가기 싫었다는 거죠. 그곳에 가까워지면 더 가까워질수록 더 가기 싫었다. 네, 정말 제시카의 심정을 잘 표현했는데요. 특히 especially without Fiona, 피오나 없이 혼자 이제 점심을 먹는 상황을 이제 굉장히 속상해하고 싫어하는 표현이었어요. 더 비교급이 나오면 그 문장 자체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을 때 이제 글쓴이가 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만약 수능 영어 문제를 푼다 할 때 핵심 문장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라는 게 정답의 근거가 되는 핵심 문장일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 표현도 꼭 기억해 두세요. 비교급 강조 표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정말 중요하니까 우리 또 함께 따라해 볼까요? much, even, still, far, a lot. 한 번 더. much, even, still, far, a lot. 한 번 더. much, even, still, far, a lot. 다음에 비교급이 쓰이면 항상 훨씬 더 뭐뭐한으로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It would probably be a lot easier for me to go over to her house. 네, 이번 챕터 4에 나온 문장인데요. It would probably be a lot easier. 훨씬 더 easier, 쉽다라는 거죠. 뭐가 훨씬 더 쉽나요? 이 문장에서 it으로 시작됐잖아요. 주어가 it인데 사실 얘는 가짜 주어, 가주어라고 해요. 가짜 주어고요. 그럼 진짜 주어는 문장 끝쪽에 배치해 있죠. For me to go over to her house. 이게 진짜 주어예요. 그래서 내가 for me to go over 가는 것이 어디로? to her house. 그녀의 집에 가는 것이 would 추측이죠. probably 아마도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거죠. 건너가다여서 꼭 over라고 했는데요. 그 바로 앞에 제시카가 말한 거고 바로 앞에 로사는 I can come over you. 내가 너한테 넘어갈 수 있어. 건너갈 수 있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로사는 come over라고 했을까요? 건너가다라는 표현이 우리말로 생각하면 go over가 좀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영어권 사람들은 go over보다는 come over를 더 많이 써요. 한번 상황을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랑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친구에게 아직 오지 않은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야 어디야? 이렇게 말하면 너 뭐하고 있어? 어디야? 이렇게 말을 하겠죠. 라고 할 때 이제 그 친구가 약속 장소에 늦게 오는 친구는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말로 나 지금 가고 있지. 가고 있어. 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I'm coming 이렇게 말해요. going이라고 하지 않고 I'm coming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 가고 있어. I'm coming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왜 그러냐면 기준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해서요. 만나기로 약속한 그 장소를 기준으로 하면 come 그쪽을 향해 온다는 의미고요. go는 이제 가버리다 어디를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해서 영어권에서는 come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면 되죠. 네, 그리고 의존하다, 근거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정말 영어에서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영어 문장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미리 연습을 해두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영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정답을 내야 되는 시험, 대표적인 게 수능 영어 시험이 있죠. 그런 경우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이 표현을 봤을 때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137페이지, 137페이지 마지막 문장에 있는데요. My mind is defaulting to rely on Fiona for help 라고 했어요. rely on Fiona라고 했어요. 피오나에게 의존하다라는 뜻인데요.
의존하다라는 기본적인 뜻에서 무엇무엇에 근거를 두다 이런 의미까지 확장이 돼요. 그래서 어떤 주장이나 어떤 의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때,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요. 수능이 정말 사랑하겠죠? 네. 똑같은 의미로 5가지 표현이 번갈아 가면서 많이 나와요. 5가지 표현 한번 기억해 볼까요? 따라해봐요. count on, depend on, rely on, turn to, resort to. 한 번 더. count on, depend on, rely on, turn to, resort to. count on, depend on, rely on, turn to, resort to. 이렇게 중요한 표현들 꼭 외워야 되는 것들은 마치 노래를 부르듯이 매일 반복해서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잊어버리려 해도 까먹으려 해도 까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의존하다, 무엇무엇에 근거를 두다는 표현 5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count on, depend on, rely on, turn to, resort to. 네, 이 5가지 표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제시카가 한 말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My mind is defaulting to relying on Fiona for help 라고 하죠. 내 마음은 여전히 defaulting이 되어 있는 거예요. default라는 단어는 기본값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경제 용어죠.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상태, 파산한 상태를 뜻하기도 해요. 디폴트가 돼버렸다. 이게 사실 기본값으로 돌아왔다. 무일푼이 되었다 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기본 뜻은 기본값,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값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디폴팅인 거예요. 기본값으로 내 마음의 기본값은 피오나에게 있는 거죠. 도움을 훨씬 많이 주는 로사보다는요. 그런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rely on의 같은 의미, count on, depend on, rely on, turn to, resort to 이 5가지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쉬운 표현인데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지 않으면 문장 속에서 만났을 때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되지? 뭐라고 의미 파악을 해야 되지? 라고 당황할 수 있는 표현 3가지인데요. by 플러스 ing는 뭐뭐 함으로써 라는 거예요. 여기 페이지 138 첫 번째 문장 보면 Then she totally surprises me by saying 이라고 말했죠. 그녀가 totally 완전히 surprise, 나를 놀래킨 거죠. by saying 함으로써요. by 플러스 ing는 뭐뭐 함으로써 라는 수단이나 방법을 뜻하고요. in ing는 뭐뭐 하는 데 있어서는 이란 뜻이고요. on ing는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 있어요. 그가 나를 보자마자 도망치기 시작했다. 뭐 이런 표현 있죠. On seeing me, he ran away.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by 플러스 ing, in 플러스 ing, on 플러스 ing 전치사와 ing가 함께 쓰여서 동명사 표현으로 묶어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이 3가지 표현 물론 수능 영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by ing, 뭐뭐 함으로써, in ing 하는 데 있어서는, on ing, 뭐뭐 하자마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챕터 4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만한 것들 몇 개 모아봤는데요. 지금 파트 3가 되면서 우리가 낯선 단어들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편이에요. 파트 1하고 2에서는 좀 낯설게, 낯설다는 거는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영어 문제를 풀거나 영어 학습을 할 때 나오는 단어보다는 이 러닝 드림은 소설책이잖아요. 그래서 작가가 이제 생생한 묘사를 위해서 쓴 좀 다양한 어휘들이 나와서 처음에 당황스러울 수 있었어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또 익숙해지고요. 또 파트 3부터는 대화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시카가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즉 우리가 말하는 구어체죠, 구어체. 말하는 그런 문장들이어서 어려운 단어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몇 개 더 찾아볼게요. 찾아서 정리해놨어요. 제시카가 이제 꽁시렁거리는 문장이 나오죠. 짠이라고 말하죠. 짠, 이거는 젠장, 이런 망할, 이런 의미로 쓰인 건데요. 그런 뜻도 있지만 원래 동사로 쓰이면 꿰매다, 뭔가 이제 구멍이 나거나 찢어진 부분을 꿰매다라는 뜻도 있어요. 짠, 기억해 주시고요. 덤은 우리가
덤앤더머 영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덤앤더머란 영화 바보들이 2명 나오는 영화인데요. 네, 바보 같은 이란 뜻이에요. dumb.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발음을 해보면서 그 발음과 의미가 좀 일맥상통하게 연상이 되어서 외우면 더 훨씬 기억이 잘 되거든요. 바보 같은 하면서 dumb 좀 덜 떨어진 느낌을 떠올리면서 발음도 dumb 바보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반복하다라는 뜻, iterate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decipher, 판독하다, 암호 같은 거를 판독하는 거죠. decipher라는 거. 여기서 제시카는 understand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해 불가야, 판독 불가야 라는 의미로 decipher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디폴트 기본값, 디폴트 값이라고 우리가 많이 말하는데요. 기본값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그냥 기본으로 돌아갔다. 채무불이행, 파산이 나버린 그런 때도 경제 용어에서 많이 디폴트는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채무불이행, 파산 이런 뜻이니까요. 그리고 뇌성마비 장애인이죠. 로사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할 때 이제 좀 이렇게 한쪽으로 처진,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미소를 띠면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lopsided는 사이드가 한쪽이잖아요. lopsided 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이렇게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여러 단어와 표현들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Read after me. 저와 함께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볼까요? 네, 큰 소리로 speak loudly 따라해주세요. Are you ready? Go! Chapter 4. That night I buried myself in my homework, but at bedtime I still don't feel like I've made a dent. There's so much reading to do, especially in language and history. But what worries me most is math, especially the new assignment. Today's math, yesterday's math. They are adding up quickly to tomorrow's headache. I try calling Fiona but can't reach her. First she's at track, then she's out with her mother, then she's busy with something else. At 10:30 I give up and tell myself that I'll get her to help me in the morning. But in the morning Fiona calls to say she overslept, and Mom barely gets me to school on time. There is absolutely no chance for Fiona to help me. During the morning classes and at lunch, she rushes off to some meeting. Hey, I call after her. I really need help with math. I'm sorry, she calls back. If I could get out of this, I would. If I could get out of this, I would. She's gone, and I'm left leaning on my crutches, not even knowing where she's going. That's so important. Damn, I grumbled. And I'm feeling very frustrated as I hobble toward the courtyard to eat the lunch Mom packed me. I'm hating mess, hating Miss Roker. Plus, I don't even know where I'm going to eat or who I'm going to sit with. It's been ages since I've had lunch in the courtyard, and the closer I get to it, the more I do not want to go there, especially without Fiona. I'm also feeling really dumb about Rosa. Why didn't I call her last night? So I made at Miss Roker and mad at myself, and I'm hobbling by the 400 wing when I remember Rosa is in room 402. I stop for a second, then turn and find the room, and when I peek through the door, there's Rosa in her wheelchair, laughing with 2 other girls in wheelchairs. There are also 2 boys and a teacher in the classroom. The boys are working on an impressively large Lincoln log house that's made out of pretzel sticks. The teacher's reading a book. Hey, Rosa calls, beaming a bright smile my way. I hobble in and sit in a chair near her. I am so lost in math. I'll help you, she says. Her voice sounds a little like voices do when you try to talk underwater, but now it's music to my ears. Oh, thank you, I say and pull out the assignment.
First, Rosa introduced me to her four friends. This is Lucia and Penny, the guys Ellie and Trent. I translate this to mean Alicia and Penny, Billy and Trent, but I'm not entirely sure. And I miss Were. The teacher called with a friendly wave. You must be Jessica? I nod and smile, but I feel a little uncomfortable that she already knows who I am. Rosa gets right down to the mess. She shows me her homework and points me through the steps as she explains the problem. Okay, to find the first three iterates of this function, here's what you do. I struggle to understand her, especially since she's speaking math, a language I'm already having trouble with. But seeing her work really helps, and at the end of each problem, she forces me to get it by making me do the problem on my own without looking at her paper. She is patient and encouraging, and every time I solve a problem right, she said, "See, you are getting it." And as I begin solving them on my own, she smiled and said, "See, it's easy." And with her help, that's what it becomes. Well, almost anyway, when the warning bell rings, I pack up my things and Rosa says, "I can help you anytime." "Thanks," I say back, and this time I know that I'll take her up on it. "I can come over too," she says. I hesitate, wondering how in the world that would work, or how she could even offer. It would probably be a lot easier for me to go over to her house, but again, my mind is defaulting to relying on Fiona for help. Then she totally surprises me by saying, "I would love to meet your dog. He seems so happy." I blink at her. "How do you know my dog?" I'm feeling very strange, not fully grounded, and it flashes through my mind and that I've been stalked by a girl in a wheelchair. She laughs at my expression. "You used to run by my house. I live on Marigold. The house with the mermaid fountain." For some reason she's becoming easier to understand. I barely have to decipher at all. "I know that house. You are about half a mile from me. I'm on Harken. See?" she says with a lopsided smile as she motors toward the door. "We are neighbors," Miss Ward calls. "Bye, girls." As we leave and asks, "Come back anytime, Jessica. You are always welcome." "Thanks," I call back. Then I hobble up to class. 네, 함께 읽어봤는데요. 어떤가요? 네, 읽어볼 만했나요? 함께 따라 읽어주셨죠? Read after me, speak loudly 해주셨으리라 믿고요. Thank you for listening. Catch us soon. 다음 시간에 챕터 5로 함께 돌아올게요. 이번 챕터 4는 내성마비 장애인인 로사가 수학 숙제를 도와줬고, 그리고 그 로사가 바로 이웃마을에 함께 사는 이웃이었다는 사실을, 그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시카가 장애인이 되기 전에 강아지와 함께 달리기를 했었는데, 그 로사 집 앞을 자주 다녔나봐요. 그 로사는 항상 제시카를 봤는데, 제시카는 로사를 봤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그냥 무심히 지나쳤던 기억이 떠올랐나봐요. 네, 오늘 이렇게 든든한 친구 로사까지 등장한 챕터 4 정말 많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챕터 5도 기대가 되는데요. 챕터 5는 굉장히 짧네요. 한 장, 2페이지 딱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말 문장이 몇 줄 안 되네요. 굉장히 짧네요. 네, 챕터 5 다음 시간까지 Take care. 감기 조심하세요. Bye bye. See you.